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자, 국회에 이 청문회도 통과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 임명 동의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압도적인 표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당성을 확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격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명수 체제 하에서 이 사법부가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 성향,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이 진보 성향의 이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 좌편향 판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결하고 또 무죄 또는 형량을 낮춰주는 게 많았고, 거꾸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재판 지연 사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이걸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사법부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하나의 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청문회 시절 그리고 후보자 시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겠다. 자, 그리고 이 김명수 체제에서 잘못된 김명수 전체를 밟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속하게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법 지원 사태에 대해서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지금 비상을 걸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뭐 조국이나 윤미향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자, 조국 윤미향 재판도 이제는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이 사법 지연 전술을 써가지고, 그래서 재판 지연 이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다음 대통령 될 때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치명타를 입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 가운데는 내년 2월 달에 인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 만약에 이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선 인사의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재판 쭉 밀고 있던 사람들, 지연시켰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또 안에 이 중요한 형사재판부에 배당되어 있는 우리법과 국제인권법 연구 소속의 판사들이 인사 대상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판결도 신속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재판 지연을 하는 판사들, 그동안 여기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임기 동안 재판 지연에 대해서 전쟁 수준의 움직임이 있을 거다 하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습니다. 자, 장기 미제 사건을 특별 집중 관리하고 1심 단독 재판 범위를 확대해서 1심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 후보자, 지금 조 후보자 아니죠. 이거는 이제 대법원장이 됐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일선 판사들의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 2월에 정기 인사 때부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인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대상에서 대부분 그동안 지연 재판 또는 편파 재판 이런 판사들이 인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김명수 체제 하에서 친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에게 재판은 계속 늦어지고 있었는데, 조국이나 윤미향, 최강욱의 1심 선고는 이례적으로 늦어졌고, 뿐만 아니라 울산 선거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1심이 이 1년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3년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최근에 선고된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의 1심만 해도 3년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비상이 걸리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과 관련한 재판 중에 대장동 위례 신도시, 그리고 백현동과 성남 FC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 심리가 시작된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은 2027년 대선 때까지 1심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 이 기록만 해도 20만 쪽이 넘고, 그리고 이재명도 관련된 증인, 참고인,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이 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판사도 여기에 뭐 크게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편의를 봐주고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김동연 재판장은 내년 2월대 법관 정기 이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쭉쭉 늘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더 이상 재판을 이렇게 늘릴 수만 없다. 자,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자, 무엇보다도 여기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위정교사 재판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병합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김병헌 부장판사가 현재는 병합은 하지 않고 그러나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재판은 한 두세 번 정도만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선고는 병합해서 할 수 있다 하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형사합의 33구에 배당을 했고, 이 배당해가지고 같이 병합해서 재판 진행하지 않지만 별도로 진행하되 선고는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대장동, 미래, 백현동 뭐 이런 성남 FC 사건과 같이 선고를 하게 되면, 자, 재판 결론은 빨리 나오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위정교사 선고를 대장동 상권동과 병합할 경우에 사실은 이 재판 지연에 해당됩니다.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여기도 별도로 지금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예 선고도 분리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함께 공동 피고인이 되는 사람이 김진성 씨입니다. 위정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가 변호인을, 법률 대리인을 배승희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도 그동안 재판부에 수천 의견을 냈습니다. 빨리 독립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지금 이 김진성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 김동연 부장판사가 병합해가지고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사건은 내년 초순, 내년 선거 전에는 이 위정교사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교수는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자, 위정교사 건에 관해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내년 말까지는, 자, 이 내년 말에는 위정교사 재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걸로 봅니다. 확정 판결. 자,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정교사가 사법방해에 해당되는 만큼 징역 2년 혹은 2년 6개월에다가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될 것이다. 법조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조희대 사법부 체제가 출범하면서, 자,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재명의 징역 2년 또는 2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면 벌써 이재명은, 자,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선에. 그러니까 내년에 이재명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자, 이 위정교사 관련해서 판결이 나온다면 거기도 압박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자, 이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피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 사실 국회의원도 여기 1심에는 내 위정교사가 벌써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압박이 될 겁니다. 이재명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최종심도 내년 말 되면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징역 2년 또는 2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떨어지게 되면 이재명은 바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미 국회의원이 됐더라도 국회의원에서 물러가야 하는. 자, 그렇게 해서 최대의 지금 이재명이 여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조대희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명수 체제 하에서 특정 이념 성향을 보인 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 아주 이 대규모 판사 인사와 함께 사법부의 개혁이 사실상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사를 해서, 자, 그러니까 특정 성향을 보이는 판사들을 중요한 배치해놓고 거기서 또 임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게 김명수였는데 이번에 그게 일소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조국이나
윤명 재판, 울산 선거 재판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결과도 빨리 나올 뿐만 아니라 이재명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이 선거 전략이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비상에 걸렸다. 자, 이게 하나 둘씩 이제 사필 규정. 자, 결국은 일은 바로 잡히게 마련이다. 자, 이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재명의 심판과 이재명에 대한 단죄만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아무리 꼼수를 쓰고 정치적으로 변혁을 꿈꾼다 하더라도 서서히 사법부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언론이 지금 정상화할 과정이기 때문에 정상화되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